여러분, 말버릇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의 힘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말의 95%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로 인해 일어나는 파문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우리의 인생이 더 잘 풀릴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말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침묵이 중요하지만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서 참기만 하면 오히려 병이 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오늘은 단순히 침묵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5가지 말 습관과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기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가까운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말한 것을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한 적을 후회한 적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면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은 잠시 해방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그는 다른 이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사생활에 관련된 주제는 소외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도 과도한 자세한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너무 자세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어로 작용하며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게 합니다. 이런 질문에는 가볍게 대응하거나 업무나 외부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짜증나게 만드는 방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시원한 사람도 있지만 답답하거나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원한 대화 스타일을 사이다 화법이라 부르고 짜증을 유발하는 스타일을 고구마 화법이라고 합니다. 짜증을 유발하는 화법은 피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말을 가로채는 스타일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면 그는 당신의 진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원활함을 위해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대화 중 꼭 토를 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한 논쟁이나 협상이 아니라 즐거움과 이해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라며 상대의 말을 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대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근히 상대방을 찌르거나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농담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거나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와 존경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담배를 끊기로 했어 라는 말에 내가 계획을 잘 세운 적 있어? 라고 반문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을 신중히 선택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요령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 말만 하며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은 쉽게 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잘남을 과시하는 태도 역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적게 할수록 더 품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화법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토를 달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속이 답답해지며 때로는 논쟁을 일으켜 말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화 상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충고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 생각을 말하게 되면 상대는 내 진심을 몰라주고 어줍잖은 생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나 자신이 그런 화법을 구사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다음 네 가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 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꼰대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화술 관련하여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참갑이나 주소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참 참견하지 말자.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인생의 험한 꼴도 많이 보다 보니 쓸데없는 참견을 하게 됩니다. 후배나 젊은이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참견하게 되는데 이런 참견은 꼰대의 대표적인 언행입니다. 삼가야 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자. 참견하다 보면 자연히 가르치게 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꼰대의 특징은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허세가 있으며 가르쳐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늘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강사라는 직업이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자꾸 가르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요즘 젊은이는 똑똑한데 굳이 가르치려고 하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비난하지 말자. 젊은 사람이 그러면 비판 의식이 충만하다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그러면 주책이 됩니다. 남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 많아지면 바로 꼰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의 강도가 높을수록 품격의 수준은 더 떨어집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며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꼰대의 말버릇이 됩니다. 옛날 이야기보다는 미래에 대해 말할 줄 알아야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선배들의 과거 경험담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보인지 단순한 꼰대의 추억담인지는 다릅니다.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말자. 늙으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면 젊은이들은 귀를 닫고 소통은 물 건너갑니다. 따라서 대화의 주도권을 젊은이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매력 있는 어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소소리를 높이지 말자. 나이를 불문하고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품격은 낮아집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습성이 있는데 젊은이가 큰 목소리로 말하면 힘차고 열정적으로 느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주책 없고 개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화법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화의 요령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긍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말하고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거나 독선적인 태도로 대화를 독점하면 대화의 품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양쪽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대화에서는 독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급하게 말하면 감정이 과도하게 드러날 수 있고 이는 대화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생각하면서 말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각 단어와 표현이 상대방에게 일으킬 반응을 예상하며 말하게 되어 말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말의 품격을 높이게 합니다. 셋째로 톡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끼워 넣기 전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넷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도 좋게 들립니다. 천천히 말하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때문에 품격 있는 좋은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이는 실질적이며 심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을 천천히 하면 말을 잘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를 실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는 습관이 있어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말의 속도가 조절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채 세상과 사람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미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심술을 버리고 상대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의 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묘한 말솜씨보다도 진심 어린 말과 태도가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선배나 상사와의 대화에서 마음이 어수선하거나 부정적인 심정이 작동한다면 그 마음이 대화에 반영되고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의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대화의 품격을 높이고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생각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을 천천히 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대화가 더 품격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보세요. 말하는 습관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피드백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화와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